I'm gonna continue to give you all my heart, 'cause you will always. 오늘 그 두 번째 강의인데요. 오늘 그 혹시 예배 사랑부나 예사부 꿈사랑 혹시 다녀오신 분 계셔요? 예배 같이 참여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저게 원래 제가 강의를 열심히 잘해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야지 여러분이 안 졸리실 텐데 그래서 여기만 있으니까 또 김밥 드시고 또 피곤하실 것 같은데 네. 꿈사랑 저기 김태주 목사님 소개하시는 거죠? 목사님 잠깐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꿈사랑부 유치부 7살부터 중학생까지 저희가 섬기는 꿈사랑부라고 합니다. 저는 김태주 목사이고요. 저희 선생님들 하나님의 또 부르심에 응답해 주셔서 순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앞으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코치를 맡고 있는 안선주라고 하고요. 저희 꿈사랑부 자랑을 하면은 저희 꿈사랑부는 아이들과 선생님들과 그리고 특별히 그 부모님들과 애착 관계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서로 되게 많이 사랑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사가 되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아이들은 29명인데 교사가 14명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신입 교사분들이 많이 지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머니들께서 간혹 이렇게 부족하면 와서 섬기겠다 이런 분들도 계실 정도로 되게 애착이 많은데 저희 많이 와서 섬겨주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사랑은 그러면 7살 몇 살부터 7살부터 몇 살까지세요? 중학생까지 16살. 이제 원래 그 유치원 아이들, 초등 아이들끼리 하면 좋은데 좀 약간 끝뒷부분에 경계선이 모호해서 중학생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어린 아이들을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꿈사랑으로 지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직 혹시 식사 아직 못 마시면 이렇게 하시면서 식사하시면 되고요. 제가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공과 각 이제 꿈사랑 사랑부 예사부에 보면 이 공과 책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준에 맞게 하는데 제가 이렇게 틈틈이 이 공과를 조금씩 해요. 왜 그러냐면은 사랑부 교사의 역할은 목사님이 예배를 드릴 때 지원의 역할과 함께 말씀을 가르치고 나누고 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게 말씀 활동, 본과의 활동이 중요해서 오늘도 제가 한 걸 들고 왔는데 오늘은 가나의 결혼식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건데 원래 이게 항아리가 6개잖아요. 불완전한 6개 예수님께서 완전한 7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저는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아이가 아이가 청년인데 이게 인지적인 부분이 아직 단어나 문장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림을 가지고 변별하는 수준이어서 이렇게 항아리에 조금 이렇게 포도주의 표시를 하기 위해서 6개 스티커가 하나가 모자라요. 오늘 애가 다른 애가 와가지고 6개가 5개밖에 못 붙였는데 하고 이제 예수님을 색칠하는 걸로 이렇게 연결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7살 어린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큰 아이들까지 있지만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의사소통의 수준이 다르고 아이들의 그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도할 때도 그 아이들에 맞게,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 아이의 발달 수준을 고려해서 지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예배 사랑부 예배 그냥 장애부서 예배라고 통칭할게요. 장애부서 예배에 오늘 드리고 오셨는데 어떤 아이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아이들은 의자에 앉아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서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예배 중간에 소리도 지르고 또 울기도 하고 이런 아이들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 그런 생각 들고 예배를 왜 이렇게 방해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하면 저 소리를 멈춰보게 할까 이제 이런 고민도 하셨을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이제 예사를 드리는데 이제 장로님들께서 장로 임직 하시는 분들이 지금 3주째 오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환경이기도 하지만 재림이라는 청년이 오늘 예배 시간에 소리를 굉장히 지르고 이게 괴성을 지르고 해서 제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분명히 제가 그 2분 3분 전에 화장실 앞에서 만났거든요. 화장실 앞에 만날 때는 굉장히 엄마랑 기분 좋게 있고 전혀 그 얼굴 표정이며 이런 것들이 화나는 그런 액션이 아니었는데 왜 끝나고 나서 엄마한테 물었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매일 그 핸드폰 음악을 귀에 꽂고 있어서 핸드폰을 뺏어서 그래요. 근데요, 보세요. 매일 얘가 예배 시간 핸드폰을 그동안은 이게 뭐라고 안 그러시다가 오늘 딱 예배 시간 핸드폰을 뺏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아이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나죠.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그 행동은 예측이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머니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오늘 여기 오느라고 자세히 얘기는 못했는데 자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교육적으로 비록 전공은 아니지만 이 짧은 1시간 속에 어떻게 하면 행동을 좀 더 예배 시간에 더 그 수능적으로 또한 어울려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지 좀 그런 부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대학원 강의할 때 이게 16차 시의 행동 지원이면 보통 이렇게 굉장히 한 학기를 하는 정도인데 오늘은 정말 제가 매일 오늘의 교회 신입 교육을 몇 차례 하다 보니까 엑기스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어젯밤에 조금 편집을 하면서 엑기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아이들을 보면 저렇게 화가 매일 나는 아이들도 있기도 하고 뭐 친구를 꼬집거나 때리기도 하고 뭐가 화가 나면 자기 뺨을 때리기는 자해 행동이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1시간 내내 이제 제가 이제 교감 시절에 그 수업을 들어가 보면 낯선 사람이 오면 40분 내내 저렇게 우는 애도 있어요. 저렇게 울기도 하고 그다음에 위험한 돌이나 물건을 집어 던지는 애들도 있어요. 자, 이런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문제 행동하는데 이렇게 문제 행동이라 영어로 쓰면 부모님들이 좀 기분 나빠하세요. 우리 애가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뭐 어려운 행동을 가졌다. 순화해서 이 아이는 조금 다르게 어려운 행동을 가졌어요 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요. 뭐 도전 행동 이런 거는 어떤 전문적인 용어고요. 이런 그런 과잉된 행동 외에 또 이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지적인 부분과 적응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술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죠. 사회적 기술, 나와 타인의 관계를 맺는 거, 얘기를 나누는 거, 상대방을 인식하는 이런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소통의 기술. 지난번에 말이나 언어로 쓸 수 있는데 나의 그 욕구를 더우면 좋게 더 이렇게 덥다는 걸 표현보다는 소리를 질러서 그때 이제 그렇게 언어를 표현한다거나 어떤 소통 기술의 어려움.
그다음에 조절력, 과제 수행, 놀이, 자조기술 스스로 일상생 어린 아이일수록 일상생활에 이런 스스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약간 그 차이가 있긴 하지만 지적인 장애와 함께 이런 적응 장애의 어려움이 있고 더 플러스 저런 이제 문제 행동을 가진 아이들이 굉장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나 지원하기 어렵죠. 자, 오늘 이제 그 해림이나 청년도 그렇고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행동이 처음엔 잘 있다가 유발, 흥분, 가속, 절정, 진정, 회복 어떤 아이는 폭발적 행동을 저희 전문 용어로 텐트럼의 행동을다 그러는데 막 혹시 그런 애가 있을까요? 막 이렇게 뭐가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들어 누워서 막 발을 비빈다거나 누구를 때린다거나 처음에는 괜찮다가 뭔가가 이후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절정에 하면서 이렇게 도저히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그냥 그러니까 일반 아이를 다루듯이 이 절정에 가서 하면은 소용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를 들면 어떤 어른인 중에 분노가 되게 많으신 분들하면 처음에는 조그맣게 하다가 분노가 극에 달할 때 누가 제지하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 절정에 달하지 않고 이 평온한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행동을 지원을 해서 그 행동 부분이 더 이렇게 수능적으로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이 오늘 주요 다루게 되는데 이거는 뒤에 이제 예시일 때 한 번만 이런 유형의 아이에 대해 다루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많이 행동이 하면 오늘 이제 그 어머님이 하신 것처럼 윽박 지르기도 하고 조용히 있어. 너 끝나고 나서 조용히 안 있으면 핸드폰 안 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신체적 제지, 무서운 표정 야단치기도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소통의 그 기술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핸드폰 주세요. 핸드폰 하고 싶어요. 그러면 10분만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약속이 되고 어떤 규칙이 형성되고 그러면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는 그 자신의 전달한 바를 전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폭발적 행동을 보이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이제 보통의 어떤 전문적인 부분이 부족한 일반적으로 일반 아이들한테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우리 아이들의 문제 행동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고쳐진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이제 그 여러 지원이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행동 지원이라는 건데 도대체 그 행동을 왜 할까? 아까 제가 엄마 살짝 왜 갑자기 우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핸드폰을 뺏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뭔가가 그 행동에 그리고 그것을 갖고 싶어서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는 분명히 그런 게 그 통제 안 되는 행동의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주변의 환경, 그 엄마의 양육 방법, 주변 선생님의 지원 방법 이런 환경적인 그다음에 뭐 외부의 환경, 그 환경이 사람의 환경도 있지만 어떤 물리적인 환경도 될 수 있고 정서적인 이런 부분들 환경을 조정하면서 이 아이 그런 폭발적 행동이 어려운 행동을 덜 발생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굉장히 거기 교환에는 좀 글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좀 많이 줄였어요. 이런 이제 행동은 맥락적인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혹시 저도 이제 제가 이제 요즘 근무하는데 어떤 사안이 있어서 막 가끔 기자들이 막 전화 오면 맥락이 없이 그것만 딱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행동을 했는데 주변에 맥락 없이 그것만 봐도 그 아이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맥락을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리고 그 행동이 도대체 왜 분석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아이들의 행동에서 행동 수사대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 개, 그러니까 아이를 지원하는 방법이 제가 이제 다양한 방법이라는데 다양한 게 있지만 이 짧은 시간에 저는 여러분에게 분석적인 사고를 좀 할 수 있도록 아이를 볼 때
비록 내가 교회라는 곳에서 지원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전문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분석하고 진단하고 또 그러면 이 아이한테 맞는 맞춤식 지원이 뭘까 이런 걸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흥미, 그다음에 주변 환경 그런 분들이 고려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가장 존중되는 방식. 생활 연령. 지금은 많이 이제 줄어들었는데 뭐 화장실 다 큰데 화장실 갈래 하는 게 뭐 쉬하러 갈래 이런 표현을 쓴다거나 청년들에게 이렇게 가장 존중되는 방식으로 행동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지원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삶으로 통합되게란 말은 뭐냐면 비록 여기는 온누리교 교회라는 상황이지만 이 아이들은 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유치원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특수학교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에 있기도 하고 일반 학급에 온전히 있기도 하고 이런 많은 삶의 장면들이 있었죠. 지역사회에. 그래서 어떠한 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고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아니라 어떤 삶 속에서 일관되게 통합되게 지도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혼자만 하면 안 돼. 특수교육이라는 거 저는 이제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장애 아이들을 어떤 지원하고 사회 정화하는 건 혼자는 안 돼요. 여러 그 팀, 그러니까 어떤 그룹의 부모, 교사, 어떤 사회적인 여러 그 인적인 그런 부분들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어떠한 이제 부적절한 행동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적 행동으로 그렇게 변화시켜서 하는 것들이 중요해요.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해놨는데 그럼 자 이런 6가지의 이런 관점으로 행동을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행동이란 걸 제가 어떻게 그럼 행동이 했는지 이건 보통 ABC 모형이라는데 조금 이론이라 빨리 넘어갈게요. 어떤 행동이 일어났을 때 앞에 사건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행동이 있을 때 앞에 사건이 바로 즉시만을 생각할 수 즉시에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떤 정서적인 상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재적으로 쌓인 기억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또 발달적으로 애기여서 그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 앞에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행동은 일어나고 결과들이 나타나요. 자, 제가 이걸 먼저 하기 전에요. 조금 자, 선생님 여기 앞에 링크 하나만 이렇게 눌러주시겠어요? Can I have a brownie? Oh, not right now, honey. All right, it's lunchtime. But why? Because it's lunchtime. It's not time for brownies. Open it. I said it's not time for brownies. Open it. Open it. All right, you can have one brownie. That's it now. 자, 영어를 못 다 상황을 알겠죠? 어떤 상황인지. 자, 아까 앞에를 어떻게 넘겨요? 잠깐만요. 아이고. 자, 이제 아까 이제 아이가 브라우니를 먹고 싶어해요. 과자를 먹고 보통 이제 엄마들이 많이 이렇게 실수하게 되고 선생님들도 그냥 습관적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 있어요. 아마 이제 여기서 미소 짓는 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과자를 먹고 싶다고 하는데 엄마는 이따 밥 먹고 먹어 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당장 먹고 싶은 거죠. 그래서 발을 구르고 막 떼를 부리고 하니까 마지못해 한숨을 쉬면서 그래 하나 먹어 이렇게 하는 건 우리의 일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통의 이제 아이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습관이 돼서 내가 발을 구르고 떼를 부리니까 뭔가를 얻구나.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그 앞 전에 예방적인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점점점 그 떼를 부리는 행동이나 부적절한 부분이 강화가 될 수 있는 부분 하나의 예시인데 자 여기 이것도 아마 이제 많이 그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분인데
자, 영철이 예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졸리시죠? 그래서 앞에 사건만 저희가 이제 한번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자, 잠깐 행동 한번 볼까요? 어떤 행동을 했어요, 아이가? 영철이가? 다시 읽으셔야겠다.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자, 아이가 어떤 행동이 일어났어요? 소리를 질러서 방해했어요. 혹시 그런 상황이 뭐 갑자기 그 놀이터 가자 그러는데 누가 아빠 친구가 전화 와가지고 얘는 옷을 다 입었는데 안 가고 막 통화해. 그러니까 막 떼부리고 빨리 가자고 막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데, 자, 이런 소리를 질러 방해하기 시작하는데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통화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온전히 지금 그 다음 액션을 관심을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통화만 하고 있어요. 앞에 이런 선행 사건이 아버지가 통화를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앞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제 좀 다음에 예시가 있으니까 빨리 넘어갈 거예요. 자, 또 하나 그 행동에는 기능이 있어요. 뭔가를 얻기 위한 기능이 있고 뭔가를 회피하기 위한 기능이 있는데, 잠깐 이거 하기 전에 선생님 링크 한 번만 더 눌러주시겠어요? 아래 거요. Come on, buddy. Got some errands to run. Come on, let's get your shoes and your coat on. Come on. Come on, let's go.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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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e on. Listen to me. We gotta get going. Mommy's running late. Stop that, all right? Look, if I help you put your shoes on, will you put your coat on? Come on. Come on, Mommy will help you put your shoes on. Hey, come on. Hey, I gotta go. I don't have time for this now. Sit up now. Sit up now. Come on. Come on. Come on. You get your coat on, all right? 자, 자, 여기는 이제 자, 이걸 이제 어떤 전략으로 이것을 이제 바꿀 것인지는 나중에 설명하는데, 자, 분명히 이 아이는 지금 TV를 보고 싶기도 하고 TV를 더 보고 싶어서 유치원에 갈 시간이 됐는데 이제 엄마가 옷을 입히니까 안 입는다고 지금 떼를 부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이런 액톤, 위에 아이는 막 발을 구르고 막 떼를 부리고 달라고 막 했어요. 그다음 밑에 아이는 옷을 입기 싫어서 이렇게 막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안 가려고 막 해요. 이러한 행동은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자, 첫 번째 관심을 얻고 싶은 기능이 있고, 그다음에 좋아하는 물건을 얻고 싶은 거, 그다음에 이제 감각 자극이라고 있는데, 이제 장애인 부서 아이들을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몸을 이렇게 흔들면서 습관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흔드는 애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손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치면서 손끝의 감각을 이렇게 좀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에서 어떤 행동의 획득 기능의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회피하는 거, 뭐가 싫어, 과제나 활동.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TV 보고 싶어서 유치원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떤 과제나 활동을 피하기 위해, 또 사람들, 여러분들도 혹시 성격 중에 우리 MBTI에서 이거 아니 I형, 아주 소심한 I형 같은 경우 사람들 많이 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처럼 사람이 싫어서 그다음에 너무 자극이 청각적인 부분이 너무 예민해서 막 이렇게 드럼이나 쾅쾅쾅 하는 게 너무 크게 들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과다 자극이 싫어서 이 아이가 막 귀를 막을 수도 있기도 하고 밖에 나갈 수도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아픔, 정서적인 신체 이런 아파서 그 상황을 피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또 한 번 볼까요? 자, 그럼 기능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래 이제 제가 예시를 많이 해놓고 하는데 뒤에 좀 더 사례 중심으로 하려고 하나만 지금 가지고 왔어요. 자, 행동을 한번 볼까요? 졸리시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라인은 시작. 소리를 질렀어요. 쿠키를 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앞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김밥을 받았어. 점심에 김밥. 우리는 김밥 좋아하는데 이 아이는 김밥을 안 좋아하는가 봐요. 대신에 이제 과자를 먹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막 아까 그 브라우니를 얻고 싶어하는 그 아이 좀 비슷한 상황인데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엄마는 김밥을 치우고 쿠키를 굽기 시작을 했어요. 뭐 과자를 만들거나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럼 이 행동은 어떠한 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하는 아주 쉬운 애예요. 그러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하는 거죠. 자, 기능 중에 뭐 피하고 관심 끌고 원하는 거 얻고 자동으로 뭐 보상받고 있는데 이 한 가지 기능만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표를 좀 봐주세요. 글씨가 많은데 이것 좀 어떠한 행동이 있을 때 좀 분석적으로 보라고 제가 여기 표를 가지고 왔어요. 자, 제일 위에 보면은 활동, 배경, 선행 사건, 행동, 결과, 학생 반응이 있는데 가운데 가장 많이 예배 시간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게 B번일 거예요. B번. 손을 저기가 이게 포인터 이게 되나요? 빨간 거. 그 비언어적 방해 행동 한번 눈을 따라오세요. 언어적 방해 행동 이렇게 있어요. 언어적 방해 행동. 아이가 이거 내가 잘못 눌렀나? 제가 했어요. 언어적 그 포인터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언어적인 방해 행동이 있어요. 행동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언어적으로 예배 시간에 막 방해를 해요. 근데 앞에 어떤 상황일 때 방해를 하는지 이 중에 제가 A부터 그러니까 I까지 있는데 자, H 보세요. H. 선생님 H에다가 줄거 보세요. 교사가 다른 학생 지도할 때 H를 한번 줄거 보세요. 자, 애가 자꾸 언어적으로 방해를 해요. 막 이렇게 평소 안 하던 뭐 소리를 낸다거나 한다거나 방해를 했는데 앞에 내 상황을 보니까 내가 다른 아이를 쳐다보고 다른 아이 관심을 보이고 있을 때 이렇게 이런 언어 방해 행동을 하는 것 같아. 아직은 이제 우리가 전문가가 같아요. 그다음에 자, 후속 결과에 자, 지 한번 해보실래요? 지 말로 꾸짖기. 자, 이걸 자인데 이제 내가 이제 너 가만 있어. 선생님이 다른 애 지도하고 있으니까 너 가만 있어야지 하고 얘를 꾸짖었어. 얘를 꾸짖었어요. 꾸짖었더니 말을 꾸짖었더니 행동이 멈추는 게 아니고 행동 심화 보여주세요. 행동 심화. 그랬더니 내가 너 가만 있어야지. 선생님 다른 애 보고 있잖아. 이거 단호하게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애가 멈추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더 그게 아까까지 소리만 냈는데 머리도 치고 더 심화가 돼버렸어.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이 후속 결과 이 C 부분에 말로 꾸짖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에요? 잘못된 방법이에요? 아주 쉬운 거지. 아주 쉬운 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심플한 거. 자, 그런데 여기 후속 결과 C의 행동에 대한 논의 한번 해볼까요? 자, 막 소리를 질러서 근데 이제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바로 안 하고 그 전에 이제 이 아이가 내가 오늘 내가 알았어. 오늘 내가 다른 아이를 지도하고 있는데 얘가 관심을 뺏기니까 소리를 지르고 했어. 근데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안 하고 저는 미리 예방 차원에서 공과하기 전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현정아, 선생님이 여기 영은이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 너는 요거 스티커 조금 아까 제가 포도주 항아리에 스티커 붙였다. 요거 하나 하고 있어. 선생님 이거 얘 봐주고 해줄게. 이렇게 분명히 저는 말을 하고
활동 전에 말을 할 거예요. 전 예방 차원에서 저는 이미 그런 거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건데 만약에 이제 이게 처음 일어나는 행동이라면 처음 발견된 행동이라면 이 C 행동이 자 한정아 저기 선생님이 영원히 봐줄 때 너가 이걸 하고 있어.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1분 뒤에나 1분 뒤에 뭐 그다음에 뭐 시간을 얘기해 준다거나 이거 영은이 하고 너를 봐줄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 아이가 이렇게 이제 논의적인 행동의 논의라고 표현했는데 내가 설명을 했더니 이 아이가 A 행동을 중지했어. 그러니까 그 소리 내는 행동이 중지하고 내가 제안을 네 하고 수능을 하거나 그 스티커를 붙이거나 하면 이 방법은 올바르게 내가 적용을 한 방법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쉬운 애인데 우리가 가장 선생님들이나 부모님이나 습관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습관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이 이 반응을 안 좋은 반응이 강화시켜 고착하게 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설명하기 위한 거.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그 관심을 끌고 원하는 것을 얻고 도피 감각을 추구하기 위한 이런 기능을 얘기를 했는데 여러 지금 지원 방법이 있는데 하나씩만 하고 뒤에 예시에서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만약에 이 아이가 행동을 하는데 관심을 끌기 위한 거야. 아까 이제 내가 다른 아이를 지도하고 있을 때 쟤한테 저의 관심을 끌고 싶어서 소리를 낸다거나 뭐 이렇게 방해 행동을 해. 그러면은 아까 제가 이제 미리 기대하는 행동을 알려줬잖아요. 현정아 선생님이 여기 영은이 보고 있을 때 여기를 여기 스틱 조금만 붙이고 있어. 그 다음에 너를 뭐 색칠하는 걸 도와줄게. 그래서 기대하는 행동을 미리 알려줘요. 알려주는 방법. 한 가지만 할게요. 그 다음에 원하는 것 얻기. 이거 두 번째는 아까 그 엄마가 옷을 입히는 거. 그러니까 텔레비전 정말 좋아하는 만화를 하고 있어. 아이는 너무 만화를 보고 싶어요. 그런데 엄마는 그 상황에 TV를 못 보게 하고 옷을 입히려고 하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 이제 어떤 방법이 좋냐면 만약에 전날 저녁이나 이런 행동이 계속 반복적으로 된다면 이 TV를 틀기 전이나 전날에 내일 옷을 먼저 입으면 네가 좋아하는 만화를 보게 해줄게.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아니 좋아하지 않는 거, 옷 입는 게 지금 싫은 거잖아요. 덜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걸 나중에 하는. 이거 아주 단순한 거죠. 원하는 거 먼저 나중에. 만약에 자폐성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언어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 그럴 때는 시각적인 그림으로 옷을 지난주에 제가 그 약화 그림 살짝 보여드렸는데 옷 그림을 보여주고 옷을 입어. 그 다음에 TV를 보게 텔레비전 그림을 보여주면서 이런 시각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피하고 싶을 때 예시에는 들지 않았는데 이제 내가 엄마가 장난감 막 어질러 있어서 방을 좀 정리하라 그랬어요. 정리하는데 싫어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이제 피하거나 또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싫어요 하고 징징징 거렸어. 이럴 때는 수시로 쉬는 시간 짧게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5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만 잠깐 하고 잠깐 쉬자. 이렇게 해서 그 시간 인터벌을 조금 짧게 주는 거예요. 방법. 그다음에 이제 감각 자극. 이 부분은 많은 아이들이 성인이 돼도 계속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사부의 이제 어떤 아이 중에 하나 계속 이제 찬양할 때 몸을 흔드는데 그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어요. 이 아이가 그 감각 부분에 그렇게 흔들면서 어떤 안정감을 갖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완전히 줄이는 것보다는 근데 얘가 이제 몸을 흔들다가 어떨 때 너무 과하게 옆에 쓰러질 정도로 막 심하게 흔들어요. 그럴 때는 살짝 잡아줘요.
살짝 잡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몸 흔드는 것을 우리가 율동 워식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몸 율동할 때 그렇게 동작으로 풀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아이 같은 경우는 손끝에 막 이렇게 이 벽을 막 찡 긋는 이렇게 그런 이제 막 손을 그으면서 약간 이렇게 감각을 지금 이렇게 본인이 만족해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이렇게 말랑말랑한 그런 도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만지게 한다거나 이 손끝에 뭐 찰흙놀이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수업이나 활동으로 바꿔주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감각 부분이 더 부정적으로 되기 전에 긍정적인 여러 그 활동이나 상황으로 만들어서 이런 부분을 좋은 행동으로 바꿔줘요. 자, 이것도 이 표도 여러분 좀 이렇게 기억을 해보셔요. 자, 제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소리 지르기로 해보는데, 자, 교회에 지금 여러분이 사랑부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자, 비행동 여기를 가운데를 보세요. 시선이 여기를 저 가운데 보세요. 자, 또 이 아이도 큰 소리를 반복적으로 내 활동을 방해해요. 자, 행동. 아까 제가 설명했어요. 아까도 설명했지만 앞에 사건이 선생님이 다른 친구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상황에서 아까 제가 예배 시간에 이제 아까 그 혜림이라는 애가 아까 이제 그 엄마가 핸드폰을 뺏어서 소리를 막 질러서 제가 보고 있는 애를 안 보고 현정이를 안 보고 그 아이를 했더니 금방 시무룩해져요. 아이들이 내가 나한테 관심을 주는지 안 주는지 정말 빨리 그게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내가 다른 아이한테 그걸 하니까 금방 시무룩하게 고개를 떨구더라고. 그래서 야, 애들이 정말 선생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관심을 보이는지 안 하는지 정말 빨리도 아는구나 하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내가 다른 애한테 주의를 기울일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아까 결과 선생님 소리를 낼 때마다 소리 내지 말아야지 뭐 꾸중을 하거나 이렇게 그 소리를 낼 때 다가가요. 소리를 낼 때 다가갔어. 이 방법은 그런 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평소에 이 아이가 지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기능 중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데 옆에 여러분 이제 그 예배를 드리다 보면 목사님들께서 아이들을 참 예배에 많이 참여시켜요. 그러니까 뭐 헌금 위원도 하기도 하고 그 앞에 블레싱 그 이제 이렇게 역할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의자 정리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앞에 어떤 관심을 주는 것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구조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제 그 이제 여러분 사랑부 예배니까 그냥 실명을 얘기할게요. 조한이라는 아이가 자기 그 교회에 오면 기도해달라고 손을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근데 이제 보통 선생님들은 이렇게 하고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저는 걔가 나한테 오면 조한아 잘 있었어? 아침에 오늘도 왔을 때 지난주 만약에 안 와서 강원도 잘 갔다 왔어? 이제 아무 말이나 만들어내요. 그리고 오늘은 옷을 좀 덥게 입었구나. 땀을 많이 흘렸네. 이따가 예배 시간에 더우면 이렇게 해. 그러면 네가 덥다는 신호로 내가 알게 하고 중얼중얼 막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왔어 이걸로 안 끝나고 저는 그 아이와 계속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걸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로 단어를 표현하지는 못해요. 근데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시간 했어요. 시우 안녕. 그래서 아침에 오면은 눈도 마주치고 야 오늘 이발했구나 뭐 이렇게 머리도 이렇게 칭찬도 해주기도 하고 하면은 그냥 뭐든지 말을 걸어주세요. 와 오늘 옷이 너무 예뻐. 뭐 선생님 청자켓 오늘 예쁘듯이 너 오늘 자켓 되게 예쁘다. 그냥 아무 말이나 걸어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왔어 하고 가만 1시간 예배 동안 가만히 있지 마시고 눈도 한번 마주쳐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 아이가 이런 소리를 내는 행동이 많아서 아까 이제 올 때 이렇게 말을 걸어주고 찬양 시간에
찬양할 때 한 소절씩 이렇게 따라하게 해요. 단어 먼저 앞에 불러주고 이렇게 찬양할 때 따라하기도 하고. 오늘은 다 끝나고 나서 애가 잘했든 못했든 야, 너 오늘 소리 안 지르고 예배 너무 잘했었어. 그러니까 잘 못 있어도 괜찮은 거 잘했었어 하고 잘해서 하이파이브 한번 해서 집에 보냈는데 이런 것처럼 어떠한 관심을 받는 걸 많은 상황을 대해서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그 애가 더우면 이렇게 해 그러면 내가 너가 덥다는 신호를 알게 하고 이제 처음에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자꾸 하니까 오늘도 이렇게 그래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덥다는 거 밖에 나가서 바람 한번 쐬고 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어떤 신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소음대 교사와 또 그 신호를 만들어 주시고 선생님과 약속된 부분을 만들어 주셔요. 만약에 부모님이 쓰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부모님께 물어보고 얘가 더울 때 어머니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본다거나 보통 대부분 부모님들은 더우면 선풍기 켜고 알아서 선풍기 켜시고 에어컨 켜시고 하실 텐데 오늘 그 저는 맞지 않지만 휠체어 친구가 왔어요. 근데 오늘 더운데 이렇게 저기를 약간 그 잠바를 입었더라고요. 근데 아빠가 되게 지혜로우신 거야. 성수야 너 더워?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냥 벗기지 않고 오늘은 너 덥니? 했더니 얘가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요. 대답을 더우면 더워란 단어가 안 되니까 제가 그다음에 제가 받아서 이렇게 물었어요. 더우면 네 하고 말해. 더워? 네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사가 유도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그냥 습관적으로 더워라는 말이 나오기를 원하는데 아이는 더워라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때 제가 거꾸로 제가 이제 저는 이제 아니까 자 더우면 자 잠바 벗어 덥니? 네. 네는 쉽잖아요. 네라는 답은 쉽잖아요. 그처럼 뭔가 얘가 반응을 끌어넣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막 틀어졌네. 그러면 자 아까 여기 위에 보면은 선생님이 그 꾸중하거나 이렇게 그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다가가는 거는 그 부적절한 행동을 더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성인이 일관되게 해야 돼요. 일관되게 칭찬하고 강화하고 부적절한 소리는 무시하고 관심 주지 않고 깨져버렸어요. 자, 많은 전략들이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은 길긴 하지만 우리가 이 아이가 부적절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많은 전략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중에서 많이 이제 그 교회의 상황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제일 위는 아주 강력한 배제하는 방법인데 가능하면 제일 위 이런 방법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자, 예방 전략 중에 제가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을 이렇게 해놨는데 삼각형을 이렇게 했는데 먼저 예배 상황이라면은 우리가 그 행동 문제만 그것만 보면 안 돼요. 예배 상황에서 교회 차원에서 어떠한 약속을 하고 우리는 예배 시간에 다 같이 찬양해요. 일어나서 찬양해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이렇게 어떤 문화적으로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해주고 기대 행동. 우리 온누리 사랑부 아이들은 이렇게 뭐뭐 해요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 행동을 만들어주고 학교 같은 곳은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이제 기대 행동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교회에서도 온누리 사랑부 아이들은 오면은 이렇게 뭐 우리 같이 인사해요 이런 것처럼 기대 행동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이나 의사소통 기술이나 사회성 기술들을 길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행동 집중적으로 하는데 교회 전반적인 예배 상황에서 보편적인 것과 이 개별 아이의 집중적인 부분은 같이 맞물려 돌아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 아이의 문제 행동만 보고 저 부분만 하면 결코 더 그 효과를 볼 수가 없죠. 자, 여기서 예방 전략 중에 이제 첫 번째 사람이나 상황을 피한다 했는데 만약에 얘가 영화관이나 이런 거 갈 때 소리를 막 지른다고 해서
꼭 영화관을 가지 그런데 절대 안 가.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전에 이제 그 예수사랑부에서 영화관에 영화를 보러 가는 가족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가족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제 그 아까 조한이라는 아이가 소리를 굉장히 많이 질러요. 근데 엄마가 조금 몇 분 있다가 얘가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밖을 나가려고 집에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붙들어서 어머니 제가 아이를 데리고 있을 테니까 어머니는 앞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했는데 한 번도 영화관에 와보지 않은 거죠. 않고 그다음에 이 상황을 이제 다 방해하니까 이제 못 견디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래서 가려고 하는 것을 이제 제가 어머님은 저 앞에 가서 드리세요 하고 뒤에서 그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과 제가 한 건 뭐냐면은 잠깐만 앉아 있자, 뭐 10분만 있자 하고 다시 밖에 나와서 또 바람 쐬고 또 않고 해서 점점점 시간을 늘려가면서 끝까지 영화를 보게 한 게 있는데 그 아이가 그 방해 행동이 심하다고 그 어떠한 경험해야 될 부분을 전혀 못하게 하는 그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나 상황을 피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그 필요할 때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환경을 통제한다 했는데 제가 이제 특수학교에 근무할 때 그 아이들이 보통 통학버스를 타고 다녀요. 통학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그 이제 어떤 아이 그 보통 안전벨트를 이렇게 매는데 그 버스 안에서 벨트를 풀어버리고 이게 그 통로를 다니면서 다른 애들을 때리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 버스 기사가 운전할 때 버스 기사 머리라도 이렇게 통 치면은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꾸 안전벨트를 푼다는 그 보조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엄마하고 약속하에 이런 부분은 부모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약속하에 벨트가 괜히 안 풀리는 부분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안전벨트를 교체해서 아이가 집에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전략을 썼었고요. 세 번째 작은 일부터 한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잠깐 얘기한 것처럼 제가 그 아이의 상황을 피하는 것보다는 뭐 10분, 뭐 1시간에서 그 시간을 짧게라도 해서 경험하고 또 그 칭찬해주고 그 잘한 거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그다음에 사건의 순서 바꾸기. 아까 TV 시청 전에 아이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요구를 끝내고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게. 그리고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이 부분은 여러분이 조금 이제 사랑부 교사로서 경력이 붙고 오래 아이들을 보다 보면 이 부분에 굉장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그 문제의 초기 조짐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의 주의를 끌거나 이제 요구를 받고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얘가 자꾸만 밖을 나가려고 몸을 비튼다거나 뭐 하면은 이게 거기에 앉기 싫어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몸을 꿈틀꿈틀하면 저 아이가 지금 여기를 하기 싫어서 그러는구나. 그러면 딱 보고 지금 그래 잘 있었어 조금 5분만 좀 하다가 다른 놀이터 가서 놀자 이렇게 해서 그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바꿔준다거나 이렇게 초기 조짐의 반응을 보이면 그럼 이렇게 하다가 좀 계속 내가 싫은 걸 하면 얘가 폭발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초기 조짐의 반응을 보여줘요. 그리고 질문이나 대답하는 법을 바꿔줘요.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이거 하지 마, 안 돼 이렇게 강한 어조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선택권을 주는 거죠.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렇게 선택권을 줘서 그 아이의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하고요. 그다음에 배경 사건을 다룬다 했는데 분명히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고 생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아픔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배경 사건 부분을 다루는데 학교에서 보면 이제 저경력 교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배운 대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게 맞아 해서 끝까지 고수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 이 아이 상태가 생리적으로 지금 배도 고프기도 하고 감기 걸려서 안 좋은데 끝까지 그 부분을 이거 해야 돼 막 고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러면은 애가 건강이 좋지 않으면은 그 부분을 배려해서 오늘은 조금 이렇게 느슨하게 한다거나 그런 유연함도 필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되게 많이 여러분이 활용을 하시고 자폐 아이들한테 많이 좋은데 시각적, 청각적 신호를 사용하는 부분이 할 수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하세요. 예를 들면 그 이제 이제 만약 자폐 아이가 있어요. 근데 오늘 평소에 오늘 요즘에 그러니까 평소에 주일날 예배할 때는 목사님이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뭐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공과할 때 이렇게 패턴으로 갔는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미리 공지를 안 한 건지 아니면 부모님이 가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미리 안내를 안 한 건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목사님 말씀까지만 듣고 야유 예배를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미리 안내가 되고 그런 부분에 말로 설명되고 그림으로 좀 더 안내되고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약간 자폐적 특성 중에 이렇게 바꾸는 거. 전환이라 그러는데 어떤 A라는 행동에서 B라는 활동으로 바꿀 때 자연스럽지가 못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루틴이 형성된 행동이 있는데 그게 갑자기 다르게 하며 갑자기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막 울기도 하고 막 폭발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이럴 때는 미리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러니까 가기 전에 오늘은 목사님 설교 후에 야유 예배를 갈 거야. 또 전주나 부모님에게 약속을 해서 그런 일의 순서가 바뀐다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그림을 이용하기도 하고 뭐 급할 때는 이제 뭐 그냥 말로 설명하면 되는데 가능하면 어린 아이일수록 어떤 그림이나 시각적인 어떤 일과표를 통해서 안내를 해주면 좋죠. 자, 행동을 아까 지원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일 꼭대기 그 아이의 문제 행동만을 자꾸 고치려고 하는 그거보다는 이 아이가 그 수반되는 많은 그 일상의 삶에서 스스로 결정하게 하고 선택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길러져야 해야 그러니까 기회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제 예를 들면 선택하기 기술을 보면 뭐 마실래 하면은 애들이 하기 힘들잖아요. 물과 주스 중에 너 뭐 마실래 이렇게 해서 물이나 주스를 선택할 수 있게 그리고 질문에 대답할 시간을 충분히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실래요? 자, 이제 보통 아이들이 그래요. 밖에 얼음이 올 정도로 추운데 갑자기 이 아이가 반팔을 입고 가겠다고 고집을 해요. 선택을 줬는데 그런데 애가 선택대로 반팔을 입고 가 너무너무 추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다고 너무 추운데 반팔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가능한 이런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어제 반팔 입고 가서 추웠지? 그러니까 이렇게 날이 추운 날에는 긴 팔을 입는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 선택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더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는 거죠. 자, 또 그 어린 아이일수록 그 집에서 그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예를 들면 집안일이나 뭐 일과 계획하기나 돈을 관리한다거나 전화를 사용한다거나 여가 생활을 한다거나 대중교통을 이런 거 할 때 어떠한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것들이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전에 야심차게 이제 그 주보에다가 목사님 말씀 이렇게 하고 초창기에 이제 되게 아이들한테 이런 부분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 주보다가 만드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그 앞에 제가 처음에 설명할 때 아이들 사회적인 어떤 기술, 사회적 관계 기술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의 어른들은 보통의 아이들은 쉽게 얻을 수 있는 관계적 기술들이 이 부분에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절차적인 부분에 우리가 그냥 순간 지나가는 그런 부분들의 과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회적 관계 교수를 이렇게 단계별로 하는 것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 어떤 이제 그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과를 갈 때는 보통은 보면 너 동생 놀렸지? 너 사과해. 이게 아니라 어떤 상황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 아이가 충분히 이것을 인식하고 그의 사과의 개념을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건데 한번 1단계 볼까요? 자, 무엇을 사과할지 정하기. 그러니까 동생을 놀렸어. 동생을 놀려가지고 막 싸웠어요. 싸워서 그러면 자 지금 뭘 사과해야 될지 동생을 정하고 두 번째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해야 될지 사과하는 이유를 말하고 그리고 너의 잘못에 책임지게 하고 그다음에 사과할 시간과 장소 정하기. 그러니까 무조건 사과하면 안 되잖아. 아까 그 약간 이제 그 행동 문제 있을 때 그게 달해서 절정의 그 행동 모습을 보이는 것처럼 보통 우리도 화가 극에 달했는데 누가 와서 사과하면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에 사과를 해야 되는지 동생의 화가 가라앉을 때 기다렸다가 사과해야 돼. 그다음에 그래서 사과하는 방법, 나쁜 말에서 정말 미안해. 그래서 글이나 말로 표현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통은 이제 그 교육적 상황에서는 이런 사회 기술을 어떤 상황이 되면 많이 가르치기도 하는데 공과 시간에 만약 이 비슷한 것들이 나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이제 그 사회적 기술을 넣어서 지도해도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누기 기술인데,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그 나눠 먹거나 나눔의 이런 부분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근무할 때 이제 교무실에 있다 보면 아이들이 일자리 사업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한 4시간 정도 학교에서 일을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급여를 받아요. 그러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급여를 받으면 자 누구야 너 다음 달 월급 받는데 그거 저기 첫 월급 타면은 너 어떻게 할 거야? 엄마한테 뭐 사줄 거야? 하면서 엄마한테 그 맛있는 거라도 사가지고 가 이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그런 이제 일부러 그 다음 날 정말 사다 줬어 하고 약간 이제 농담식으로 하면서 막 체크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런 것처럼 어떤 나누는 부분이 굉장히 약하고 그런 경험의 기회가 또 많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잘 지내기 위해서 나누는 기술을 한번 제가 어떤 이렇게 스크립트를 만들어 봤어요. 뭐 만약에 누구와 무엇을 나누고 싶은지 정하게 동생과 내가 만든 쿠키를 나눠 먹어야 속을 생각해. 내가 과자를 만들어 누구랑 나눠 먹지? 그 상대를 정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내가 이거 과자를 두면 동생이 좋아할까? 그럼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동생이 싫어서가 아니고 뭐 이렇게 그 내가 지금 과자를 먹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않는 법. 그다음에 이제 나누고 싶은 실천하기. 자, 누구야 쿠키 좋아해?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이런 부분들이 그냥 우리는 선생님 저 쿠키 드실래요? 이렇게 그냥 당연한데 이런 절차적인 부분에 스스로 하는 부분이 부족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이제 과정식으로 말씀과 어떤 활동과 이렇게 야외 활동이나 뭐 아이들 밖에 활동할 때 뭐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음료수를 마시는 어떤 상황이 되거나 과자를 나눠 먹을 때 이런 부분들 나눔의 기술도 같이 지도하면 좋죠. 자, 행동 지원 사례가 있는데 제가 어느 날 되게 폭발적인 행동을 보이는 그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자꾸 욕하고 뭐 이렇게 남을 저주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 예배 시간에 오면은 막 이렇게 막 다툼이 잦고 이런 아이였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이제 상황에 적절하게 지도를 어떻게 할까 하던 찰나에 그날 말씀이 이제
그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하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마르다는 음식을 만드는 중이고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중인데 이 말씀을 저는 어떤 관점으로 이렇게 봤냐면 이렇게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황에 따른 적절한 행동을 이 마르다는 지금 분명히 예수님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 누가 왔는데 그 상대방과 대화를 음식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식 만드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말씀을 전한 이 상황에 상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게 이게 적합하다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이 아이가 어떤 게 상황에 부적절하게 말하고 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날은 되게 참 신기하게 하나님이 정말 역사했다는 걸 느낀 걸 뭐냐면 이제 얘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공과를 하는데 저 끝에 이렇게 그 팔짱을 끼고 핸드폰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참여하지 않고. 근데 이제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같이 있던 친구들한테 말씀 뽑기를 했어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말씀을 뽑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지 한번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말씀을 듣는 것처럼 한번 우리도 한번 말씀을 뽑아보고 그 말씀을 읽어보자 하고 했는데 그 상민이란 아이가 뽑은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는 한번 다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날 정말 심하게 욕을 하기도 하고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날 이 말씀을 우리가 전부 다 우와 그래서 야 이렇게 했더니 앞으로 너 이제 그렇게 나쁜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면서 이제 기도해주고 한번 이랬던 게 있는데 이제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그 아이들의 행동 부분을 다 같이 삽입해서 할 수는 없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내가 고민하고 어려워했던 부분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던 중에 이렇게 제가 말씀 카드를 갖고 있었는데 말씀 뽑기를 하면서 그 아이가 이 말씀을 보면 스스로 내가 이게 지금 나쁜 말을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깨닫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본 적이 있어요. 자, 그다음에 혹시 여러분 책자에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실래요? 책자에 제가 이거 한글 파일로 그 전에 이제 꿈사랑에 가서 이제 한번 강의를 했던 건데 하나의 아이를 딱 놓고 이제 제가 짜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의 그 부적절한 행동인데 그 행동만 포커스만 하면은 안 돼요. 그 행동에 따르는 여러 그 기능적인 부분이 같이 길러져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번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이 아이한테 내가 이 아이를 지도하고 싶은 행동이 있어요. 두 가지인데 텐트럼, 약간 막 화를 내고 막 발을 구르고 비명을 지르고 이런 텐트럼 행동 하나 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는 거. 이 두 가지 행동을 제가 가상으로 이제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잠깐만 일단 쑥쑥 넘겨볼게요. 해서 문제 행동을 추적하고 그다음에 예방책을 쓰고 아까 제가 다 설명했던 것들 예방책 그다음에 이렇게 좋아하는 동기 강화를 쓰는 거 그다음에 좋은 행동에 대한 보상 방법 그다음에 정말 그 행동이 일어났을 때 계획된 어떤 무관심 그리고 아까 사회적 기술 얘기한 것처럼 기술 가르치기 이런 식으로 제가 하나의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총체적으로 지원해야 될지를 한번 샘플을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것을 좀 익히시면 어떤 내가 맡고 있는 A라는 아이가 행동 문제를 갖고 있으면 총체적인 지원 방법을 한번 여러분이 그걸 얻을 수 있어요. 자, 빠르게 한번 갈게요. 자, 내가 맡고 있는 아이의 그 텐트럼 행동과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을 줄이고 싶어요. 근데 그 원인을 분석해 봤어요. 원인을 분석을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막 발로 구르고 화내고 막 이 행동이 왜 일어나냐부터는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을 때 그 원하는 게 이제 부모가 싫어하는 거나 부적절한 것이 간식이겠죠.
그리고 내가 그 지시에 따르고 싶지 않을 때, 이럴 때 이 텐트럼 행동이 고조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를 따르지 않아. 왜 지시를 따르지 않을까 봤더니 이제 저녁 먹기 싫어, 식탁에 앉기 싫어서 원하지 않는 행동을 벗어나고 싶어서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근데 상황을 봤어요. 상황을. 어떤 상황에서 그럼 이 아이가 자주 일어나지 하고 봤더니 뭔가 전환, 어떤 A라는 행동에서 B라는 행동으로 바꿀 때, 그러니까 더 선호한다는 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걸 엄마가 하라 그럴 때, 또 선생님이 하라 그럴 때, 하라 할 때 이런 행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안 돼 하고 제지를 했을 때 강한 어조에 굉장히 민감하게 이렇게 폭발적 행동을 보이고, 그리고 이제 뭐 부모나 선생님의 관심을 받고 싶을 때 이런 행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추적해 봤어요. 행동을 추적해 봐야 돼요. 앞에는 만약에 이 행동이 애가 때리고 소리 지르고 말대꾸하고 칭얼거려. 근데 앞에 어떤 게 일어났냐면 뭘 하라고 지시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할 때, 관심을 주지 않을 때 자꾸 이러는 것 같아. 그 결과 얘를 뭐 못하게 하고 무시해버리고, 또는 왜 그래 하고 막 안아주기도 하고. 지난주에 하나 예시를 들게요. 지난주에 그 10시에 말씀 나눔 반을 하고 있어요. 예사부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정원이라는 아이가, 제 청년이 다 끝나고 10시 시작해서 10시 반에 끝나는데 한 25분쯤 왔어. 그래서 내가 정원아, 시간 봐봐. 너 시간 볼 줄 알아? 이렇게 25분 오면 어떡해?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막 울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선생님 야단 맞았어 하고 얘를 안아줬어요. 근데 얘는 누가 뭐라 그러면 뭐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요, 누가 때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그러니까 관심을 받아요. 그러니까 옆에 선생님들 야단 맞았어 하고 얘를 딱 안아줬어요. 그래요. 너 봐봐, 너 자꾸만 이거 저기 어제도 너 지난주도 야단 맞았댔잖아. 내가 이제 놀려줘요. 너 지난주에도 야단 맞았댔는데 오늘도 야단 맞았. 거짓말 하지 마. 막 이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막 놀려주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늦게 오고 이거 지각한 거 올바르지 않은 건데, 얘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엄마한테 야단 맞았어. 옆에 선생님은 야단 맞았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들. 결과 그 성인의 이런 행동에 의해서 이 행동 부분이 더 강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기능을 결정을 해. 어떤 기능인지 결정을 했는데, 어떤 기능을 했더니 요거를 회피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나는구나. 또 관심을 얻기 위해서구나. 또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이 일어난 건데, 그 기능을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럼 나는 예방을 해야 돼요. 어떻게 예방을 할까? 아까 제가 전략들을 설명을 했죠. 시각적인 단서를 주고 사건 순서를 바꾸고 질문하는 방식을 바꾸었어요. 예를 들면 시각 단서로 만약에 식탁에 머무는 시간이 잘 머물지 않으면 3분만 있어, 3분 딱 정해주고 바로 밖에 밖에 좋아하는 장난감 갖고 놀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늘리고, 그 다음에 순서를 바뀌니까 좋아하는 것을 먼저 안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하고 좋아하는 걸 나중에 하고 순서를 바꿔주고, 그다음 질문하는 것을 안 돼, 명령어가 아니라 이거 할 거니 저거 할 거니. 그래서 좀 선생님들 중에도 성격이 유순하거나 아이들을 기다려주고 이런 아이들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선생님들 성격 중에 저도 약간 이제 급한 편인데, 기다리지 않고 급하고 이런 행동이 저도 교육을 하면서 제 성격도 많이 바뀌어졌어요. 이런 아이들 기다려주고 하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변화가 올 거예요. 그래서 질문 방식도 바꿔주고, 그리고 아까 힘든 날 얘기했죠. 생리적으로 얘가 힘들면은 그날은 내가 이제 이 아이한테 요구를 하는 것을 줄여서 하고, 그리고 이제 배경 사건 해결하고, 배고프거나 피곤하거나 아픈 상황이면 더 어려운 행동을 촉발할 수 있죠. 아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얘기에서 제가 예시를 들은 그 청년은 그날 그렇게 폭발적 행동을 했던 그 아침을 먹지 않아서 이제
그 여기 카페에 교회 그 본관 그 앞에 음료수를 이제 사면서 그걸 못 기다려서 막 이렇게 점원하고 다툼이 일어났던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어떤 생리적인 배경 사건 부분이 이게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 이야기 있는데 제가 아까 사회관계 기술을 어떤 스크립트로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한 것처럼 보통 자폐성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나 이제 저기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어떤 상황적으로 이해가 많이 부족해요. 그럴 때 어떤 상황을 만들어주고 참여를 시키게 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 하나에 보면 이제 그 대답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상황이에요. 보통 뭐 김철수 하면 네 바로 네가 아니고 이렇게 그 어떤 상황에 이렇게 과정을 스무스하게 이 아이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요. 나는 교회에 왔어요. 친구가 철수야라고 불러요. 친구는 나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말 속에서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응이라고 대답하고 친구를 쳐다봐요. 친구는 내가 대답을 해줘서 기분이 좋아요. 꿈사랑에는 많은 친구가 있어요. 다른 친구가 철수야라고 부르면 나는 응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내 이름을 부르면 나는 대답할 수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말을 못하면 철수야 하면서 대답하라고 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 맥락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아이가 자연스럽게 대답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거 이제 강화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사용할 때 가장 그 Q&A도 있지만은 오늘도 그 혜림이가 막 울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 오셔갖고 아침에 남은 그 초콜릿 있죠. 그 선생님 그거 지금 혜림이 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황에선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걔가 막 떼를 부리고 우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초콜릿을 주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러면 계속 그런 상황에 어떠한 그 과자나 그런 초콜릿이 이 아이한테 어떤 더 그 안 좋은 행동을 강화할 수 있어. 제가 그 폭발적 행동을 해서 그걸 못 견디더라도 그냥 참아야 돼요. 그 상황에서는 잠깐 기다렸다가 그 행동이 잠잠해지면 그 지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통 선생님들은 막 얘가 막 목사님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얘를 어떻게 제지를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당장 사탕을 딱 먹여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하고 이제 했던 건데, 이런 이제 어떤 그 좋아하는 선호하는 이런 부분들은 그 행동과 관계 있는 상황에서 사용하고 정말 그 좋아하는 그 물건이 이 아이의 어떤 사회적 상호작용과 그 활동에 방해가 되면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이렇게 어떤 활동을 한 후에 이거 하고 나면은 내가 초콜릿을 줄게. 그러니까 뭔가를 과제했을 때 기대하면서 얻는 그런 방법이 아니고, 당장에 그 상황을 해소하고 싶어서 막 울으니까 그 아이 달래려고 주는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의 역할은 이걸 가장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행동, 문제 행동만 초점을 하지 마시고 이 아이가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행동, 좋은 행동이 보이면 그거에 대해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동이 이렇게 처음에 옷을 입을 때 칭찬했는데 옷까지 갔다 와서 옷 입어서 세탁 바구니에 넣기까지 했어. 그 확장된 행동에 정말 많은 칭찬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말을 해볼 때 친절한 말을 사용할 때, 그다음에 어떤 놀이 시간에 상호작용, 친구와 어떤 상호작용을 할 때, 그다음에 이렇게 우연히 어떤 행동을 했는데 이 아이가 좋은 행동을 할 때, 이럴 때 굉장한 많은 칭찬과 그 행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와, 너 지난번보다 친구랑 이렇게 자동차 같이 노는 행동을 오늘 되게 많이 했어 하면서 구체적으로 칭찬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이걸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제 무관심한 거, 모른 척하는 것도 계획되게 해야 돼요.
계획되게 해야 되는데 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은 그 이제 학교 상황에서 이게 이제 민원이 된 부분인데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런 거야. 쟤 내버려도 쟤 그냥 너희들 모른 척해. 저 그냥 무관심해. 그러니까 그 아이를 하루 종일 배제시켜 버렸어요. 이 무관심은 배제가 아니 이거는 인권 침해예요. 이런 배제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해야 되는 거. 어떤 상황에 적절하게 이 아이를 행동을 무시할 때 한 부분과 딱 봐서 아 이제 얘가 어떤 그 폭발적 행동이 거의 끝나가면 다시 좋은 행동으로 들어가게 적절한 조절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이제 보면 하루 중에 많은 시간 동안 무관심하게 될 수 있는 정한 행동만 무시를 실시한다 이 부분인데 잘못했다가는 이 아이 하루 종일 어떤 활동에 배제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획된 무관심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러 자립 행동이나 그 사회적 기술을 지도했던 것처럼 지시 따르는 이런 모든 그 상황 속에서 예배 상황이든 공과 활동이든 어떤 뭐 이거 저 가서 색연필 좀 가지고 올래, 풀 좀 가지고 올래, 어떤 그런 부분의 지시 따르기 훈련 부분들을 어떤 활동에 많이 넣어서 지도하시고요. 자, 또 중요한 거는 의사소통하는 거. 자, 그 소통의 어려움이 때문에 그 어려움을 구체적인 인정하는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 방법으로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행동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보면 새로운 대체 기술 가르치기 있는데 이제 징징거리거나 불평한 대신에 뭐 잠시 쉬고 싶어요. 이런 단어를 표현한다거나 단어가 안 되면 쉬는 그림을 선택한 게 돼서 뭔가 개인의 욕구가 어떤 단어나 음성이나 그림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어떤 기능적인 소통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또한 새로운 기술 가르치기.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 아이가 옷 단추 잠그는 게 어려워요. 단추 잠그는 게 어려우면 내가 이거 다 잠궈주고 위에만 하나만이라도 잠글 수 있게 하면서 뭔가 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형성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이제 뭐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공까지도 이걸 얘기를 했는데 스티커 6개 항아리에 그 스티커 붙이기가 다 어려우면 5개 선생님이 해주고 하나만이라도 함께 하면서 성공 경험을 주고 좌절감은 최소로 하게 하는 해서 이제 기술을 가르쳐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되게 해줘야 돼요. 자, 오늘은 그 행동 지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2시를 넘었는데 제가 굉장히 말이 빠르게 하고 예시를 차분차분하게 들면 좋지만은 그래도 여기 그 교환에 있는 것들을 조금 좀 생략하면서 하긴 했는데 예시 같은 거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주는 장애 그 자녀의 가족 아기 때부터 성인까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 그런 생애 주기별의 삶을 보면서 어떻게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과 또 가장 성인기 청소년기부터 많이 발생하는 성적인 문제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을 지원할 때 어떻게 좀 예방 차원 또는 그 같이 지원하는 적절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내용을 포함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항상 행동지원하면 질문이 많은데 혹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 질문하시고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가셔도 될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남아서 개별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도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